안녕하세요. 시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요즘 들어서 영끌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올리는 소위 빅스텝을 밟았고 올 6, 7월에 연이은 금리 상승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겪었던 연 7%대의 금리가 거의 1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금리 7%, 요즘 2030 세대는 경험해보지 못한 금리일 것인데요. 이 순서대로라면 다음 단계에서는 하우스포에 대한 경고가 나올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결국 경매 절차로 넘어간다는 기사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영끌, 이들에 대한 경고는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반대 입장에서 무리하게 집을 산 영끌 2030 세대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영끌족에 대한 신문 기사를 요약해보면 무시무시한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주담대 금리 7% 전망을 시작으로 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무려 41%가 증가되고 이거 못 버틴 영끌이 이금융권에 갔다가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이 제 귀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그것 봐라, 꼴 좋다 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로 들리는 것이 꼭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대출이자에 따라 느끼는 중압감은 너무나 상대적이라서 그 정도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소위 영끌까지 한 2030 세대의 용기 있는 선택이 그래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세살이와의 비교입니다. 2030 세대가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걱정해서 집을 구매하지 않고 계속 전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현 시점에서 그래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라고 박수 쳐줄 수 있겠습니까? 전세금 상승 경고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는 2022년 8월 2 플러스 2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오죽하면 전세 가격이 이중으로 책정되었겠습니까? 만약 올 8월 고3 올라가는 부모에게 그동안 누적된 전세 인상금 2억 정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과거 나의 선택이 아직도 적절했는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지 않을까요? 2년 전 보증금 5%만 올렸을 때야 상대적 승리감에 도취되었었겠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집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안 사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영끌족에게 마냥 손가락질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현실이면 차라리 즐겨라. 단 치밀하게 전략을 짜자입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사회 초년생인 2030 세대가 지금같이 대출을 옥죄는 상황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그거 얼마나 많은 상환 가능성을 검증받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영끌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대는 5060 세대처럼 굳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그들의 장점인 정보 활용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간접 경험을 미리 해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단계를 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당의 정도가 전에는 머리로만 생각해 봤지만 지금은 온몸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이 큰 차이겠죠. 그래도 길라잡이 생각에는 이렇게라도 해보면 못할 일도 아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말하면 이렇습니다. 처음 몸으로 느끼는 것은 아마 증가되는 부채 상환일 것인데요. 여기 신한은행에서 만든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의 내용을 준용해 보면 2030 세대의 부채 상환 비율이 월 평균 8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기준금리를 고려해 보면 아마 더 오르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원금 상환까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받을 때야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집값 상승과 빠른 매도로 상쇄해 보려고 계획했겠지만 그 예측은 범위를 벗어났고 이제는 계획의 재수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치밀한 전략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뭐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고 하고 더 이상 선택이 없습니다. 이제 버티는 전략만 남았습니다. 선례로 5060 세대는 2008년 금융위기 금리 7% 빡빡한 살림살이에도 잘 버티고 견뎌서 지금은 수십억 하는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길라잡이가 생각하는 첫 번째 전략은 자가로 살고 있는 2030을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 새 정부도 현재의 DSR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2030에 한해서 대출 규제의 완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속내가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가 갑자기 터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어서 죽지 않을 정도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미래소득 그리고 대출 만기 50년 등을 잘 활용하면 당초 계획에서 벗어난 기준금리 인상분만큼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정책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회 놓치지 말고 은행 담당자와 잘 협의해서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꼭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한 2030을 위한 것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를 이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재테크 열심히 공부해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투자가 오늘은 영끌이라고 욕을 먹고 있지만 당신의 선배들 역시 똑같은 경험을 해왔고 다들 잘 버티며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저금리라고 했죠. 올 하반기쯤 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신문에는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가 나올 때쯤이면 추가 대출은 사실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쯤 되면 전세 만기가 들어오기 이전에 미리 세입자가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번 이렇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세금 시세에 맞춰서 깎아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돈 있으면 이런 걱정도 하지 않겠죠. 용끌이 어디 가서 목돈을 마련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당신이 세입자였을 때 전세금 인상 요구에 돈이 모자라서 반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오른 것만큼 월세로 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반대로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 깎인 전세금만큼 세입자에게 이자는 안 되고 생각하고 월세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좀 당황스럽겠지만 예전 선배들이 어려웠던 시절 이미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꼭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려운 결정도 아닐 겁니다. 생각해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니까요. 2030 세대가 영끌에서 집 샀다고 하면 마치 무리한 대출 받았다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 아프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그분들 고민하고 선택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영끌 2030 세대에게 용기 내라고 길라잡이가 이런 경험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집을 사게 된 동기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당시 대학 동기가 사는 집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혹시라도 내가 벼락거지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공포감을 느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공포는 기억조차 나지 않고 이제 현실의 문제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노력이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수입은 한정됐는데 지출이 점점 커지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겠죠. 이제 당신은 필연적으로 쓸데없는 씀씀이를 줄이게 되면서 당신의 생활 방식이 능동적으로 아주 건전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은행이 내는 원금 상환은 결국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고금리 이자에 원금까지 상환해 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전세 대출 받아서 은행 수익만 올려주는 것하고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것, 어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비싼 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큰 목돈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자신감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숙소, 생활비라도 줄일 생각으로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당신은 그곳에서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당당한 2030 세대입니다. 없는 게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날이 무난하겠지만 지금의 현실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게 된다면 그게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기회로 당신은 한 걸음 더 성장한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